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 멈추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아한 게 많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의 개선이 없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용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론 연내 테이퍼링도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 소식이 급하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월가 형님들이 저한테 오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테이퍼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무엇입니까? 네. 자산 매입 축소입니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축소를 하는 거예요. 자산 매입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채권이죠. 정부에서 채권을 매입하면은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된 돈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양적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테이퍼링인데 채권 매입을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에 흘러가는 돈들이 유동성들이 축소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긴축이 있습니다. 긴축. 네, 긴축은 무엇입니까? 네,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정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네. 시중에 있는 돈들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네, 돈들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중 유동성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고용 시장의 충격이란 것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지표와 고용지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이 고용지표의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대국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포퓰리즘에 의해서 표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원칙에 따라서 네,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의 미 고용시장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새벽자 뉴스입니다. 연준 테이퍼링 일정을 영향받는다. 사실 테이퍼링도 물 건너갔고 금리 인상도 물 건너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8월 달입니다. 올해 이제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 달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일자리가 23만 5천 개밖에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목표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컨센서스가 73만 개입니다. 73만 3천 개 정도는 늘어야지 이제 고용지표의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 고용에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정이 무엇입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테이퍼링한 이후에 금리 인상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네, 컨센서스에 한참 미달이 된 거예요. 부합된 것이 아니고 목표치가 73만 3천 개인데 23만 개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일자리가 105만 개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105만 개가 엄청난 수치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악화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고 그 전제가 되는 테이퍼링도 할 수가 없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 원칙이 있어야 원칙에 따른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란 것이죠. 자, 원칙이란 것은 어떤 입각에 따라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까? 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원칙을 잘 지켜요. 그것이 한 나라의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그런데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원칙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버립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럼 원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회든 단체든 원칙이 왜 중요한 것인가? 상황이 유리할 때는 누구든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쉽죠. 그런데 상황이 불리하게 됐을 때 그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고승범 위원장 다음 주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계비 추가 규제 또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왜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대출이 필요하냐? 이 부분들은 이유가 있죠. 코로나 때문이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거의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부적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또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이유가 무엇이죠? 부동산 올라가니까. 집을 가지지 못하는 대다수의 45%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계빚을 줄이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 나온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박수칠 사람들은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를 막다 보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무주택자들이 피해 봅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규제 역설입니다. 규제 역설. 네,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그 규제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규제가 뭐 자영업자라든가 무주택자들라든가 노동자들을 위한 규제라든가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 한은에서 추가 인상을 또 한다고 하죠. 지금 회동도 하고 추가 인상을 하고 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고용 개선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하나도 없죠. 원칙을 왜 싹 다 버렸습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포퓰리즘. 무주택자들에 대한 포퓰리즘. 그리고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표. 유권자들에 대한 표입니다. 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서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환율에 대한 평가 절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 금리 인상에도 멈출 줄 모르는 B2, 왜 B2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아파트는 선악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시장의 기준도 아니고 경제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로지 유권자 포퓰리즘 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나아지고 악화되고 이 부분은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추가 금리 인상 이 부분은. 그래서 B2가 왜 늘어났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입니까? 이게 아파트 주담대라고 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B2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주담대는 가계대출 중에 가장 최소입니다. 최소. 네, 비율이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영세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받는 한계 가구들, 한계 가정들이 지금 빚이 아니면은 생계를 이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B2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고용에 대한 대원칙을 전부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는 추가적인 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네, 이런 부분들, 금리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대출 규제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한정판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정판. 매진 임박. 제가 이후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산 중에 하나가 자산 시장에서는 집입니다. 집.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이런 집입니다. 네, 이것을 대출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다. 애초부터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리와 연동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닙니다. 금리와 연동되는 자산이 아닌데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이라는 이 집을 한정판으로 만든다. 그래서 영원히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가구 모집에 9,919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도 아니에요. 서울에 보시면은 광진구예요. 광진구. 네, 광진구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 최고치로 갈아치우는 효과들은 지금 계속 또 반영이 된다.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하고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민간 임대 아파트도 양질에서 공급하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마저 이런 효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용의수지예요. 용의수지역 근처인데 롯데에서 짓습니다. 민간 임대. 원래 여기는 허구에서 임대 보증이 이거 청약 보증을 네,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간 임대를 보증금만 8억입니다. 8억. 8억에서 9억 사이에요. 그리고 월 100만 원이죠. 이 기사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네. 분양 보증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민간 임대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못 들어가서 난립니다. 아,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임대로도 들어가자. 100만 원이라도 주고 들어가자. 장기 임대 10년짜리. 그래서 민간 임대까지도 지금 거주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필요성, 이런 욕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빚어난 이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마찬가지죠.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과는 전혀 연관이 끼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청약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혼 3년 내에 아이 3명 낳아야지 이제 30평대에 당첨됩니다. 여기서는 40대, 50대는 아예 걸러집니다. 아예 조건도 안 돼요. 40대, 50대들은. 그리고 20대, 30대에서 결혼한 세대들에 대해서 사전 청약도 지금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데 자, 20대, 30대도 어떻습니까? 아이 3명을 3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3년 내에 출산하고 바로 애를 낳고 출산하고 바로 애를 낳고 이거를 3번 해야 됩니다. 이 가능합니까? 네. 매일 밤 코피 터져야 됩니다. 서로가 그냥 코피 터져야 돼. 아이 낳고 우리가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뭡니까? 지금 조리원입니까? 거기 가서도 좀 이렇게 몸도 관리도 하고 여성분들 이제 아이 낳고는 몸도 많이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리커버리 해야 되잖아요. 몸매도 좀 보정을 좀 해야 되고 그거 없어. 아이 낳고 무슨 바로 애 낳고 아이 낳고 바로 애 낳고 바로 지금 아이 낳는 기계 만듭니까? 지금 20, 30대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첨된다는 확률적으로 이 수학적 확률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 돼요. 10%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이 자체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 무엇이냐? 매진임박이에요. 대박 찬스 매진임박. 사람을 정말 이거는 진짜 막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 뭐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진임박이다 이러다 대박 찬스다 그러면은 바로 전화 누르잖아요. 네,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샤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방 하나 1,000만 원 넘는데 새벽부터 줄 서는 겁니다. 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매진임박이잖아요. 매진임박.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포스럽다는 매진임박.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 지금 대출 규제, 이제 대출을 못 받겠다 하니까 샤넬 가방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전부 다. 매진임박이 된 겁니다. 20대, 30대들은 1년마다 아이를 만들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지금 보지 못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아파트는 의식주 중에 하나죠. 샤넬 가방이 아닙니다. 샤넬 가방은 내가 기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우리가 사는 집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이 자산이 아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저는 매진임박으로 만드는 이 행태들을 저는 이제부터는 원칙이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네, 대출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상이라는 이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용시장이다. 고용시장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함부로 만져서는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